안녕하세요. 세상 속의 제자도 이상준입니다.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독서법 두 번째 이야기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. 관심 있는 분들은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. 그럼 먼저 우리가 지난번에 나눈 내용을 먼저 간략하게 복습하고요.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면 좋겠습니다. 머티머 애들러는 독서의 수준을 네 가지로 제시하죠. 첫 번째가 기초적인 읽기인데 이 문장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. 그래서 기본적으로 읽고 쓸 수만 있다면 첫 번째 수준에 해당된다고 이해하면 좋겠습니다. 그 다음에 두 번째 수준은 살펴보기인데 무엇에 대해서 쓴 책인가, 그리고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, 어떤 종류의 책인가 라고 하는 질문에 답을 하면서 책을 살펴보는 것, 그것이 두 번째 수준이고요. 그 다음에 세 번째 수준은 분석하면서 읽는 것입니다. 책을 완전히 자기의 것이 될 때까지 철저하게 읽는 거죠. 그러니까 완전히 그 책의 내용을 철저하게 살펴보고 파헤치고 분석하면서 읽는 것을 세 번째 수준이라고 얘기하고 있고, 최종적으로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수준은 통합적으로 읽는 것입니다. 이것은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몇 권의 책을 서로 연결해서 대조하면서 또 비교하면서 읽는 것을 말합니다. 쉽게 설명을 드리면 어떤 주제에 대해서 서로 비슷한 의견을 가진 책을 두세 권 같이 읽는다든지, 아니면 어떤 주제에 대해서 서로 완전히 상반된 의견을 가진 책을 같이 대조하면서 읽는 것을 말하는 거죠. 그래서 그렇게 읽는 것을 통합적으로 읽는다라고 말하고 있고요. 애들러는 이제 기초적인 읽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한 단계 한 단계 우리의 독서가 깊어져야 되고 성장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고요.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통합적으로 읽는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나눴습니다. 그리고 이제 앞에 영상에서는 그 중에서도 살펴보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나눴는데, 혹시 그 영상을 보지 못하신 분들은 지금 위에다가 카드를 띄워 놓을 테니까요. 그 카드를 클릭하시면 앞에 영상을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. 자, 그러면 우리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? 자, 오늘 나눌 내용은 우리가 능동적인 독서를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. 우리 두 번째 살펴보기 중에서도 능동적인 독서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. 모티머 애들러는 그것을 의욕적인 독자라고 부르면서 능동적으로 읽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. 그러면 능동적으로 읽는다는 것은 뭐냐?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또 그거에 대한 답을 찾아가면서 읽는 것을 능동적으로 읽는다라고 애들러는 표현하고 있습니다. 그러기 위해서 이제 네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책을 읽어야 된다는 거죠. 자, 첫 번째 질문은요, 전반적으로 무엇에 관한 글이냐라는 거예요. 무엇에 관한 글이냐. 그래서 글의 주제를 찾아내고 저자가 어떻게 더 세분한 주제와 내용으로 전개해 나가고 있는가를 살펴보면서 읽는 거, 그것이 이제 첫 번째 질문이고요. 두 번째 질문은 무엇을 어떻게 자세하게 다루고 있는가라는 거죠. 그래서 저자의 글에 나타나 있는 주요 사상이나 주장, 논점들을 찾아가면서 읽는 거. 그러니까 1번을 논지라고 한다면 2번은 그 논지를 어떻게 펼쳐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면서 그런 질문을 던지면서 읽어야 된다는 거죠. 그리고 세 번째는 전반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볼 때 그 글은 맞는 이야기인가. 그러니까 읽는 사람이 그 저자의 책을 통해서 그 주장, 그 내용에 대해서 동의할 수도 있고 반대할 수도 있고 또 혹은 맞다, 틀리다 판단을 내려야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. 자,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첫 번째 질문, 두 번째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. 그래서 전반적으로 무엇에 관한 글인지, 무엇을 어떻게 자세하게 다루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을 해야지, 그래서 이 책은 맞다, 틀리다, 동의할 수가 없다, 또 동의한다 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겠죠. 자,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의의는 뭐냐는 거예요. 의의.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책에서 제공하는 정보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가치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질문을 던지면서 읽으라는 거죠. 그래서 능동적인 독서를 해라. 그리고 그 능동적인 독서를 하기 위해서는 이 내용과 같은
4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책을 읽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 어떻게 효과적으로 또 지혜롭게 메모를 할 수 있는가? 모티머 애들러는 그것을 7가지 방법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. 첫 번째는 밑줄을 그으라고 하는 거고요. 두 번째는 옆줄을 그어라. 옆줄을 그으라는 말은 그 내용이 길거나 그 문장이 길 때 그걸 일일이 다 줄을 그을 수 없으니까 그 문장이나 문단을 옆으로 줄을 그어 놓고 표시해 두라는 얘기고요. 세 번째는 중요 표시 또 혹은 별표를 하는 거.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여백의 숫자를 쓰는 거. 그래서 저자의 이야기가 그 연속적으로 전개될 때 첫째, 둘째, 셋째 이렇게 전개될 때 그걸 숫자로 적어 놓으면 눈에 더 잘 보일 수 있겠죠.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다른 페이지에 수를 써 놓는 거. 저자가 같은 내용이나 대조적인 내용들을 이야기할 때 이거는 몇 페이지의 내용과 서로 연결되네 라고 하면 그 해당 페이지의 번호를 적어 놓으라는 거죠.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동그라미 치는 거, 중요한 단어. 그 다음에 핵심 문장이나 어떤 단어에 동그라미를 치는 거. 그리고 마지막으로 7번째가 여백에 적어 넣는 겁니다. 그러니까 제가 추천하는 건 어떤 한 장을 끝낼 때, 그렇죠? 한 장을 다 읽었을 때 마지막 끝부분에 여백이 많이 있잖아요. 그럼 그 여백에다가 내가 읽은 그 장을 요약해 보는 겁니다. 한 문장으로 요약해 보는 거. 그렇게 이제 메모를 할 때 그런 걸 통해서 책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또 질문을 던지게 되고 또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낼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것이죠. 그런 면에서 저는 여러분에게 책 한 권을 더 소개하고 싶습니다. 삼색 볼펜 일기공부법이라는 책인데 이 책의 저자는 삼색으로 책을 읽어가면서 밑줄을 그으라고 얘기합니다. 자, 첫 번째는 파란색인데요. 파란색은 대체로 중요한 곳에 밑줄을 긋는 거예요. 객관적인 요약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곳에다가 파란색으로 밑줄을 긋는 거. 그 다음에 빨간색은 매우 중요한 거. 그래서 아주 중요한 핵심 키워드나 핵심 문장이 나왔을 때 거기다가 밑줄을 그으라는 거, 빨간색으로. 그 다음에 이제 초록색으로 밑줄을 그으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무슨 뭐냐면 책의 내용과는 상관없이 나에게 또 독자에게 주관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 내용, 뭐 어떤 문장이나 또 어떤 예화나 또 어떤 내용이 나에게 다가온다든지 의미가 있을 때 초록색으로 줄을 그어 놓는다는 거죠. 그래서 나중에 책을 다시 한번 살펴봤을 때 빨간 줄만 쭉 쳐져 있는 것을 보면 이 책의 핵심 내용이 이거구나, 또 중요 사상이 이거구나, 또 이렇게 논지를 흘러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여러분이 이 방법을 한번 사용해 보시면 유익하고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. 우리가 코로나라고 하는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. 저는 이런 시간 속에서 독서가 우리에게 많은 도움과 또 힘을 준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여러분하고 이런 독서법을 나누는 이유가 좀 이런 시간에 우리가 더 독서하고 또 공부하고 그 책을 통해서 새로운 길을 찾아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. 물론 그 책에는 성경도 포함되어 있겠죠. 그래서 여러분이 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에는 더 유익한 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